민사집행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경매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변제받기 위해서 실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가압류, 가처분의 규정을 두고 민사집행이라고 하며 이들 모두를 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그 집행 권한이 담보 물건에 원인이 있다. 기인한다는 점에서만 강제 집행과 다를 뿐이지 강제 집행과 담보 물건에 기인한 담보권 실행 경매 역시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고 있다.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한다. 라는 것은 똑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강제 집행과 쉽게 얘기해서 임의경매와 같다고 보는 것이죠. 강제 집행의 개념과 방법들. 강제 집행이라고 하면 집행 권한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 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인데 집행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종류로는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었을 때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부동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부동산 강제 경매를 진행하고요. 또 채무자의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선박, 중장비 등등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한 유차동산 경매, 유차동산 경매는 사실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강제 경매, 채권은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통장 압류, 급여 압류, 또 보험 압류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범위가 넓죠. 채권에 대한 강제 경매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채권자가 가장 빨리 확인하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 경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감수보전 인도 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되겠죠. 채무자가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채무자는 변제할 돈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때 채무자는 이미 이렇게까지 계속 서로 약속된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또 차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룰 경우에는 이런 채무자일 경우에는 이미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많이 숙달되어 있는 채무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무자들과는 웬만한 대화가 되지가 않겠죠. 또한 차를 양도해 주기로 하고 각종 양도 서류와 각서를 받아놨지만 채무자는 온갖 계산을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법원의 집행관에게 내가 차를 달라라고 요구하지 말고 법원의 집행관에게 위임해서 자동차를 인도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 감수 인도 명령은 소유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집달간에게 이동을 하는 거죠. 집달간이 경매를 하기 전에 집달간 사무실의 집행관에게 보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평일 외에 야간 공휴일에도 집행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공휴일은 차의 동선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돼요. 평일에는 차를 찾지를 못할 경우에, 평일에는 차를 인도 신청을 해서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 야간 공휴일에만 차가 어느 특정 장소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야간 공휴일에 신청을 해도 집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감수 보존 인도 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집행관이 차를 찾아준다거나 집행관이 차를 찾아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차량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놔야 돼요. 자동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가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출퇴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채권자가 미리 조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집에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어디 회사의 직장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놨어요. 그때 바로 집달관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집행관이 바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런 약속을 해야 돼요. 시간과 일정이 채무자의 차량 위치가 미리 파악되면 법원의 집달관과 시간과 집행의 일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면은 차량은 채무자가 모르는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는 채권자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은 채무자의 차량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차량을 집행을 해로 이제 집행관이 출동을 합니다. 현장으로 출동을 할 때 집행관이 레카차를 끌고 와요. 레카차 회사에 연락을 해서 레카가 옵니다. 그럼 레카가 와가지고 그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키를 가지고 누군가가 운전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행관이 레카 회사에 연락을 해서 레카 회사에서 레카차가 와서 차를 레카를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어딘가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모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하고 연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집행을 한다.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해서 집달관 사무실에서 집행관이 출동을 해서 차량을 끌고 가는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라고서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면은 채무자는 현장을 와도 되고 또 현장을 오지 않아도 돼요. 나는 채무자에게 그거를 알려줬으니까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를 저희가 연락을 해도 되고 또 집행관이 그렇게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들이 집행관이 연락을 많이 취해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되진 않죠. 차를 집행을 해서 차를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해서 차를 가져가는데 현장에 안 온다거나 연락이 안 되진 않죠. 전화번호는 웬만하면 다 채권자가 알 것이고 또 채권자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차에 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차를 무난하게 수월하게 집달관 사무실에서 출동한 집행관에 의해서 차는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채무자하고 차량 소유자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차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2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2명을 세운 그 입회 아래 차량을 집행관이 가지고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그 보증인을 2인을 세워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채무자하고 전화 통화만 되면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2인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이 무난하게 끝나면은 채무자는 협상이 들어올 겁니다. 강제 경매 다음 단계가 이제 강제 경매 진행인데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건데 강제 경매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는 협상을 해올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 인도 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첫 장입니다. 자동차 인도 명령 신청, 채권자, 주소, 채무자, 어디 법원 규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자동차 인도 명령 신청,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요거를 잘 써야죠. 요거는 뭐 다른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요 방법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해야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건 뭐 동일하게 쓰면 돼요. 그리고 신청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다르고 사건이 뭐 일반적인 그런 대여금 소송 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인도해 달라라는 그런 재판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서울중앙법원 2012 가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판결문이 있다는 거죠. 요건 저희가 실제로 오래전 일이지만은 서울중앙지법에 2012년도에 신청했던 그런 양식입니다.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다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채무자는 위채권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채권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 별지 목록 표시 자동차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데 별지 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할 의사도 없고 또 어디 있는지 소재지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는 강제 집행 면탈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처분 또 가격 하락이 될 우려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별지 목록 표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도 나중에 자동차 인도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신청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만 쓰면은 정확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만 있으면은 자동차 인도 명령 신청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 판결 정본 4번으로 내고 판결 정본 송달 증명원 자동차 등록원부 4번으로 5통 송달료 납부서 이건 별지고요. 경매할 자동차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 등록일, 연식, 원동기 형식, 형식 승인번호, 사용본고지, 소유자, 차대번호 이걸로 써야 합니다. 인도 명령이 이루어지고 자동차를 인도까지 마치었음에도 채무자는 어떠한 협상이나 또한 변제가 되지 않으면 다음 과정은 자동차 경매 신청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경매 신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에 대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에 대한 이해. 집행권원의 의미와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문 부여 등 절차.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물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1. 집행문, 2. 송달증명, 확정증명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필요한 집행문은 어떤 거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집행문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시게 되고 또 집행문을 부여해 주는 곳 당연히 법원이겠죠. 법원인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 집행권한을 분실한다거나 훼손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다시 신청하는 방법, 제도 부여받는 방법과 절차, 또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한 번도 그 소송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집행을 해보지 않았다거나 인터넷이나 어떤 이론적으로 접해보신 분들에게는 이 양이 또 상당히 많아요. 또 파고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팁 정도로는 좀 이해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조금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